검증위원회 회의 결과를 진성주 위원님께서 지금부터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간사위원 진성준입니다. 오늘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제15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할 후보자들, 그리고 그에 맞물려서 실시될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예입후보할 분들에 대한 자격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제15차 회의에서는 1차부터 4차에까지 이르렀던 공모 신청자 중에서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계속 심사자 9명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의 권고에 따라서 1월 23일 이낙연 전 총리께서 검증 신청을 하였고 검증위원회는 이를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서 심사를 했습니다. 예외적이라는 말씀은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4차 공모 때에 미처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의 권고로 종로 출마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모 신청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증 신청을 하였고 이를 검증위원회에서는 받아들여서 심사를 진행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검증 결과 적격 판정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예비 후보 자격검증 신청자 이낙연 전 총리를 포함해서 총 9명을 심사해서 적격은 이낙연 전 총리를 포함해서 3명 판정을 했고요. 부적격 판정자는 2명입니다. 그리고 정밀 심사를 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한 후보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의겸 신청자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 검증위원회 산하의 현장조사 소위원회가 현장에 실사도 나가고 또 신청자를 직접 대면해서 설명을 듣기도 하고 또 주변 관계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들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확인해야 될 사안이 다시 오늘 발생함으로써 현장조사 소위원회가 이 추가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그 보고 결과를 토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황운하 신청자에 대해서는 오늘 적격 판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도 역시 검증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 송병기 신청자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그렇게 결정해서 계속 심사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격검증 신청자 외에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 임할 예비후보자 자격검증 신청자도 저희가 심사를 하지 못했던 1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1명을 심사한 결과 적격 판정했습니다. 차기 회의는 2월 3일 11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그 회의를 마지막 회의로 저희들은 상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심사하기로 했던 분들에 대해서 그날 결론을 내릴 예정이고 또 저희들의 이런 검증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불복 절차, 이의 신청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의 신청 후 처리 결과까지를 종합해서 다음 회의 2월 3일 회의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새로 김우겸 대변인 질문이 있으면 말씀. 새로 추가된 내용, 추가된 내용, 추가 논의할 내용. 추가로 확인해야 될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습니다. 혹시 관사를 이용해서 그 일종의 재테크를 한 부분이 오늘 논의의 결과, 오늘 논의의 포함되네.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 사안 아니죠. 현장을 가거나 직접 대면할 필요가 더 있는 건가요? 아마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김두관 의원이 이제 PK로 내려갔는데 네. 그 김두관 의원이 PK로 내려갔는데 김포에 지금 내정이 됐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역구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지역구와 무관하게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김두관 의원께서 계시는 김포 거기가 을 지역이든가요? 갑 지역입니다. 김포 갑 지역인가요? 예. 김포 갑 지역에 어떤 후보들이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유영록 후보가 오래전부터 공을 들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아마 적격 판정을 받았으면 이미 발표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개별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당에서 김의겸 전 대변인 불출마 공고했다는 기사가 떴는데 혹시 내용 확인되실까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검증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검증할 뿐이지 불출마를 권고한다거나 또는 출마를 권고한다거나 하는 것은 정무적인 사안으로 검증위원회의 소관 사안이 아닙니다. 또 김우겸 대변인에 대해서 계속 검증을 하는 부분은 주로 그 협동. 네,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구체적 대출 문제가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서민들의 그런 것과 그 공감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런 점을 어차피 검증위원회도 정치 과정의 하나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증위원회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위원들 저마다가 자기 나름의 양심과 정치적 감각을 갖고 후보자 적격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주로는 법률적 잣대를 기본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김우겸 대변인 공무원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서울에 있는 집을 이용해서 서울에 있는 집을 돈을 빼서 지금 사택을 관저를 조금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하는 행위거든요. 이 사안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법적 판단도 있을 수 있고 공무원의 고속성하고도 직결했는데.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했습니다만 청와대 대변인 경우 대통령을 대신해서 또 청와대를 대신해서 언론을 상대로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또 뭐 한밤중이든 새벽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변인 본인에게 관사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수행비서, 운전기사가 동반되는 승용차를 이용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박주현 대변인과 같이 박주현 대변인은 관사를 이용하기로 했고 김의겸 대변인도 그런 필요에 의해서 관사를 이용한 것이지 그걸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하지만 검증위원회에서 그런 사안이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기부 내역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됐나요?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확인할 게 있는 거죠? 기부 내역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확인돼요? 그런데 추가로 또 확인해야 될 바도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 이유가 기부 내용이 뭐 추가되는 건가요? 추가로 더 확인하셔야 되는 건가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자료 제출이 부실해서인가요? 아니면 자료 제출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해야 될 사안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민병두 이훈 의원님 관련해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추가로 검증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건 어떤 것 때문인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 기억에 그 두 분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가 공천관리위원회에 정밀 심사를 요청했지 적격 판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 6월 3일날 김은경 대변인에 대한 심사도 다 받았어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기 부시장은 어떤 부분을 좀더 송경기 부시장은 현재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수사 중인 상황이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사안이 심각할 수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논의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황운하 전 청장은 어떤 걸 제출했고 어떻게 소명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황운하 전 청장의 입장은 경찰청 상부에서 내려온 첩보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한 것이지 그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인지 어딘지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고 그런 입장을 대외적으로도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검찰의 수사에도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볼 때는 그런 황운하 청장의 소명이 납득이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결국 오늘 적격 판정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김의겸 대변인께서 늦어지는 데에 대한 검증이 차원에서 부담이라든가 고민은 없으셨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검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김의겸 신청자 본인으로서는 하루빨리 검증을 종결짓고 예비 후보자로서 뛰고 싶을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기다리다 못해 당의 적격 판정을 받지 않은 채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가 비상징계를 받은 후보자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김의겸 후보자가 후보자로서 얼마나 답답하고 애타는 심정일 건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이 결론을 내보자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위원회의 서임에 맞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참고로 김의겸 후보자가 지금 뭐 여러 차례 미뤄진 것처럼들 인식하고 계시는데 그냥 설명을 드리면 후보자의 자격검증을 신청하는 서류에는 범죄 경력에 대해서 본인이 밝히고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청으로부터 범죄 경력 조회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의겸 후보자의 경우 이 부동산 문제는 범죄 혐의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자료를 따로 제출한다거나 소명한다거나 하는 양식 자체가 검증 신청 서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의겸 신청자의 검증 신청 서류를 보고 마침 그 부동산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소명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게 1차 회의였어요. 그래서 결론이 미뤄진 게 아닌 겁니다. 물론 뭐 그런 문제도 없었으면 다 뭐 판정을 받았겠습니다만 그래서 2차 회의 때 그러니까 김의겸 후보자를 기준으로 할 때 2차 회의 때 김의겸 후보자가 소명을 했던 거고 이 소명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검증위원회 산하의 현장조사 소위원회에 김의겸 후보권을 회부해서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확인 결과가 오늘 제출되고 보고되어서 논의되었습니다. 근데 논의된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확인해야 될 사안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추가로 확인해야 될 사안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 결론이 안 난 셈입니다. 3번이 아니고. 그러면은 오늘까지 회의하신 거에서는 부적격할 요소는 발견을 못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오늘 부적격 난 2명은 누군가요?
한 분은 당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부적격 처리가 되었고요. 또 한 분은 당이 정한 중요한 당규를 위반해서 현재 징계가 신청되고 있는 단계이고, 본인의 과거 정치 경력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부적격 처분을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관둘 때 그러나 사퇴할 때 이유가 있고 지금 공천 검증하는 또 이유가 있을 텐데 이중잣대라는 비난이 있을 수 아까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검증위원회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겸해서 우리 당의 후보로 내세운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저희 검증위원회는 우리 당의 후보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뛸 자격을 줄 건가 말 건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이해가 안 가는 데 여기 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인데 당에서 하는 판단은 모두 다 정무적인 판단이죠. 모든 것이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고, 그 중에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법률적인 기준을 먼저 보고 그것을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판단을 우선시할 것인지의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검증위원회는 법률적인 판단과 기준을 우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가로 확인해야 될 부분을 김기현 대변인이 소명을 할 수 있는 제출을 하거나. 네,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님도 검증 신청하신 걸로 아는데 오늘 논의는 안 된 것 같아요. 정봉주 전 의원님은 검증위원회에 검증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증위의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바로 공관위에서 심사받게 되는 거예요? 글쎄, 그분께서 오늘이 마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천 신청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청했다고 발표. 공천관리위원회 산하에 검증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검증위원회의 검증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 신청을 한 후보자들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봉주 전 의원님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 산하에 검증소위원회에서 검증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공관위에 정밀심사 요청한 두 사람은 어떤 점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까 9명 중에 2명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당의 방침에 어긋나게 처신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적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습니다만, 당의 방침과 어긋나게 처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엄격하게 심사해달라라고 하는 뜻으로 정밀심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사생활 사생활은 아닙니다.